레이스러 마취에 참 번역하자면 참새들을 지쳐 죽게 만들자라는 뜻인데요. 진짜 기괴하고 유별난 구호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나라 전체가 새들을 지쳐 죽게 만들자는 슬로건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온 실제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인간의 오만이 어떻게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완전히 박살내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재앙으로 불리는 위대한 참새 퇴치 운동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기술과 지혜로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른바 재해조 운동이라고도 불렸던 이 사건은 인간의 섣부른 개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장 4대 해충 박멸 운동입니다. 자, 한번 상황을 짚고 넘어가 보죠. 수년간의 끔찍한 전쟁이 막 끝난 직후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겠다며 대대적인 동원령이 시작됩니다. 당시 국가가 지정한 이른바 제거해야 할 4대 해충 명단을 보면요. 쥐, 파리, 모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전염병을 옮기니까 우리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근데 세상에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참새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흔하디 흔한 그 작은 새가 어떻게 파리나 모기랑 같은 급의 치명적인 해충으로 분류됐을까요? 이게 참 황당한 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이었습니다. 기나긴 전쟁에서 갓 벗어난 상태다 보니 생태계나 환경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할 게 사실상 전혀 없었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참새가 우리가 먹을 곡식을 쪼아먹는다? 그러니까 참새는 사람 식량을 뺏는 도둑이다 라는 아주 1차원적인 논리가 국가 정책을 주도해버린 거죠. 제2장, 참새를 표적으로 삼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그 4대 해충 중에서도 유독 참새가 최우선 타깃이 된 걸까요? 당시 사람들이 참새를 콕 집어 표적으로 삼은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논리가 있었어요. 첫째, 귀중한 곡식을 먹어치운다. 둘째, 파리나 모기처럼 작고 잡기 어려운 곤충들에 비해 눈에 확 띄니까 박멸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셋째, 잡은 참새를 고기로 먹으면 전쟁 직후 굶주린 사람들의 식단까지 개선할 수 있다? 어떠세요? 당시에 그 절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나름 꽤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 뒤에는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3장, 새들을 지치게 만들다. 이제 참새를 잡기 위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국적인 광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퇴치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독약을 쓰거나 덫을 놓는 게 아니었어요. 참새가 3일 밤낮을 앉지도 자지도 못하게 만들면 극도의 피로로 죽을 것이다 라는 발상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온 나라 사람들이 냄비, 프라이팬, 세숫개와 같이 소리나는 건 모조리 들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물건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참새들에게 나뭇가지 하나 내어주지 않고 계속 하늘을 날게 만든 겁니다. 결국 쉴 곳을 찾지 못한 새들은 심장이 터질 듯한 탈진 상태로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 오듯 툭툭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진짜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보실까요? 바로 19억 마리입니다. 이게 무려 단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온 국민이 똘똘 뭉쳤던 이 광적인 퇴치 운동은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소름 돋게 성공적이었습니다. 19억 마리나 되는 참새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 흔했던 참새는 순식간에 멸종 위기에 처해버렸죠. 이제 하늘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들판에서 짹짹거리는 소리조차 싹 사라졌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눈에 가시 같던 참새 도둑놈들이 다 사라졌으니 올해는 무조건 대풍작이다 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큰 식량 도둑을 없앴으니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다들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4장, 생태계의 역습. 네, 하지만 대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마자 참새의 가장 중요한 먹잇감이었던 해충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어마어마한 수의 곤충떼가 농경지를 새까맣게 덮치더니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을 모조리 파괴해버렸어요. 식량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을 쳤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닥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먹이사슬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참새가 나다를 좀 쪼아먹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참새는 곡식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해충들의 가장 강력한 천적이기도 했거든요. 천적이 사라진 곤충들은 다자란 곡식은 물론이고 아예 농작물의 어린 새싹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라는 그 거대하고 정교한 젠가 게임에서 참새라는 블록 하나를 억지로 빼버리니까 농업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5장 인재, 즉 인간이 만든 재난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9억 마리의 참새가 희생된 직후 국가 전체에 무려 3년 동안 심각한 대기근이 들이닥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기근은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생태계 복잡한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자연을 억지로 개조하려다 벌어진 100% 인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어설픈 믿음과 생태학적 무지가 결합된 결정 딱 하나가 이 모든 참사를 촉발시킨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입맛대로 조작하려 들 때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참새들의 비극적인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맺고 있는 생태계와의 아슬아슬한 균형에 대해 아주 큰 경고를 던지고 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를 풀겠다고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그물망을 찢어밟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의 복잡성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이면을 꼭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